네, 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시장이 오늘은 3월 4일 오전 장중에 보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보시는 분들도 잘 알지만 여기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선을 잠깐 깨기도 했었고 2000 조금 넘은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거고, 코스닥도 이제 뭐 600을 깨냐 마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600은 지지가 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좀 저점에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근데 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게 미국 증시도 막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어쨌든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 이제 지수가 저점에 있는 상황에서 야, 이때가 진짜 공격할 때 아니냐, 네,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좀 어니님 입장을 듣고 싶은데, 이제 좀 네, 얘기를 듣기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제 좀 어니님의 그 설명하시는 걸 보면, 어니님은 뭐 공격수인지 뭐 아니면 방어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지 뭐 이런 것부터 좀 이제 어니님의 관점이 여러 가지가 궁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니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어니님 얘기도 좀 해주시면서 이럴 때 네. 어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하신 것들을 하나씩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 뭐 저점이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 막 지인들한테 전화도 받아요. 이 저점이 맞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럼 제 답은 간단합니다. 모른다. 저도. 어떻게 맞추냐? 저는 그렇게 투자 안 한다. 그냥 네. 단순 심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똑같은 관점이에요. 이거 여기가 저점이 맞아? 아니야? 이거 맞추려고 하게 되면 홀짝밖에 안 돼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에요. 욕심.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서 좀 쿨해지셔도 되고요. 쿨하게 패스하고 그 관점을 벗어나신 다음에 지금 그럼 공격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저는 공격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는 오늘 생각이.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서는 좀 보수적이었다가 오늘은 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닐 테고. 네, 오늘 제가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이유는 오늘 양봉이라서 아니에요. 오늘 저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아니에요. 이유는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시장이 내성이 생기고 있구나. 그냥 이 판단이 오늘 들었을 뿐이에요. 그 판단을 했다는 거는 요 네, 흐름을 보고서만 판단을 한 건가요? 뭐 예를 들면은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전 글로벌적으로 네, 확산되고 있는 것들, 뭐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들. 뭐 또 네, 반대로는 이제 뭐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0.5% 파격적으로 인하를 하기도 했고, 뭐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공조, 뭐 약간은 그 경기 부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갖추는 듯한 그런 움직임. 네. 막 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총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지, 아니면 뭐 요거가 이제 살짝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네. 어떨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방금 전에 질문하면서 맞지 저렇게 이제 생각을 접근해 가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생각을 좀 비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음흠. 그런 단서들 다 조합해도 결국에 맞아 틀려로 가게 되면 못 맞춰요. 그래서 홀이냐 짝이냐 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홀짝을 제가 잘 맞추기 이유를 위해서 수도 없이 된 거죠. 네, 그 홀짝 맞추려는 이유를. 네. 네. 근데 그래봤자 결국에 마지막 판단은 자기 주관적 판단이 섞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야 이 뉘앙스는 전혀 아니고요. 낙폭이 크게 강하게 하락하던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이에요. 그죠. 흐름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좀 진정이 된 게 보인다 이 말씀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더 깊게 하락할 뭐 수도 해석할 있겠죠. 것도 아니고. 네. 네.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시장 모습이 보이던 간에 지금 정도 진정세라고 하게 되면은 일정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까 버디님이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어니스트님은 공격수예요, 수비수예요, 아니면 뭐예요?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공격을 더 중요시 생각해요. 투자의 본질이죠. 약간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 막 좀 비유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동안에 비유했던 것들이 뭐 야구, 복싱, 막 수영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수영은 이제 네. 공격 방어 개념이 없으니까 네. 일단 야구로 따지면 언니님은 뭐 타자로 따지면 몇 번 타자 뭐 아니면 공격수, 수비수 막 이런 게 딱 좀 비유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예전에 이거 얘기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3번 타자 같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 영상 같은 거 했을 때 네. 3번 타자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면 3번 타자가 저는- 되게 좀 공격적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죠? 네. 네. 4번 타자는 홈런 위주, 장타를 위주로 노리는 사람인데 전 그렇진 않고요. 네. 그리고 1번 타자 같은 경우는 출루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만 하는데 네. 3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섞어서 하거든요. 네, 다재다능. 네. 이게 네. 제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거를 다재다능까지는 모르겠지만 유연함. 홈런도 때리고 도루도 할 수 있고 옵션이 좀 많은 그런 선수. 그쵸. 근데 그거를 저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이기고 있어서 제가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진아웃 당할지언정 풀스윙을 해서 홈런을 노려볼 것 같아요. 되죠, 그런 상황이. 네. 근데 팀이 당장 1.1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홈런 안 노려요. 짧게 1루타를 끊어지는 것도 할 거고. 네. 네. 그 필요한 걸 한다. 이 느낌 때문에 저는 3번 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설명에 좀 연장선으로 가면 지금 네. 상황은 이제 3번 타자로서 그 필요한 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걸까요?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불특정 다수 모두한테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심플하게 제 이야기로 제 관점으로 그냥 시장을 이야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제가 2월 달에 나름의 농사를 잘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렇죠. 이용해서 이거 뭐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걸어 두실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전제 조건이 상황을 먼저 만들었어요. 저희 여기 위에다 링크 걸어놓고 아래에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 해놓을 텐데 언니님 2월달 수익 한번 공개해 주신 거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수익금이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 2,500만 원 좀 잃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격을 해볼 의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2,500만 원 잃어도 된다 마음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 중에 일부는 좀 내어줄 각오를 하더라도 공격은 할 수 있겠다. 네, 지금 시장이 유리해졌으니까. 네. 진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네. 시장이 유리하더라도 지난달에 좀 죽 샀으면 좀 방어 모드로 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그때는 1.1점이 중요한 거죠.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좀 확실한 공격을 좀. 쌓아가야죠. 네네. 네, 시장만 좋다고 무턱대고 덤벼가지고 올인 네. 지면은 홀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모든 시장의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어떡하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어떡하라고 단편적인 답변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그게 투자예요. 그것부터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모든 상황은 인과관계가 있고 이어집니다. 이 이음을 떼어내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솔루션이 있을 수도 없고. 그쵸? 네. 저는 이런 여유가 생겼지만 또 어떤 분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2월 시장에서. 다른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이제 끝낸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네. 지금 막 적극적인 공격하면 안 되죠. 다시 스코어 회복을 하는 게 목표가 될 것이고, 반대로 제가 또 지금 상황이 빡빡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 역시도 공격을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공격이란 시점은 단순히 시장만 보고 한다는 거는 조금 더 홀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근데 하지만 저는 공격해야 될 때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진짜 공격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난달에 수익을 열심히 잘 쌓으신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아마 포지션도 이때 좀 많이 비워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공격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안배였을 거고, 그죠? 그쵸. 뭐 이건 시장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목에서 예전에 묵고 더블로가 영상 있죠. 같은 네네. 맥락이에요.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를 사용해서 내어주면서 가더라도 챙길 수 있는 유리한 상황, 항상 유리한 상황에서 시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잘 이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유리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죽 써가지고 좀 심리적으로나 이제 계좌 잔고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말씀하신 거대로면 지금 공격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또 들리거든요. 근데 맞아요. 상황은 유리하잖아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유리하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때보다는 이때가 유리하잖아요. 네.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스코어를 확보하는 게 먼저죠. 이 사람이 여기서 크게 공격해야지 내가 그동안에 마이너스 났던 거 한 번에 담아내야지 하게 되면 또 다른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네. 궁금한 부분이 그래 공격할 때다고 이제 어니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공격할 때다 그러면 도대체 그 공격은 어떤 건가요? 지금 좀 예를 들면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저는 좀 유리한 자리를 걸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유리한 자리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에 위치했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확률 높은 자리 이런 종목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곳이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훅을 좀 더 처음부터 강하게 넣을 수 있죠. 네. 얘가 이제 빨리 위로 슈팅하기 전에 좋은 자리를 잡는다는 개념인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비중도 싣고 뭐 한 방을 노린다. 막 이런 한 방을 노린다는 좀 그렇지만 조금 더 타점보다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인 거죠. 자 근데 이때 지금 네. 그 많은 비중을 실었는데 네. 얘가 뭐 이렇게 가주면 너무 좋지만 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그러면 뭐 또 끊어치나요? 이때가 되면은? 네, 이때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지션 변경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크게 좋은 자리 선점하면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거 네.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거 갈 때까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갈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갈 때까지 공격하는 거는 아니다. 네. 근데 그런 시점이 있나요? 어님 생각할 때 이렇게 이때까지 네. 기다리면은 시장에 좀 확률적으로 유리한 시장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지금은 시간이 온갖 아까울 풍파를 다 맞고서 저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이거는 들죠. 레귤러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는 뭐 과대낙폭, 하락주 공략해서 단순 기술적 반등이나 탄성으로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그럼 홀짝 아니야, 맞추는 거 아니야, 못 맞출 수도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제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포지션 변경을 하시면 네, 왜냐면은 내어줄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얼마든지 잘라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까 기본 깔아둔 게 있어야지 여기서 잘라낼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죠. 기름값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기름값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쌓아둔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늘상 하던 대로 그냥 좀 합리적인 매매를 더 약간 노멀한 그런 수준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겠네요. 그쵸. 그냥 일반 레귤러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던 대로 하면서 그냥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 특별히 좋은 자리다, 뭐 위험한 자리다 이런 생각을 조금 버리고 네. 물론 이때는 좀 되게 지켜볼만 했지만 그래도 네. 좀 흐름이 여기가 좀 진정된 모습이 보이니까 이때는 그냥 뭐 이제는 좀 짧게 보면은 좀 레귤러 장이 좀 되겠거니라는 그런 스탠스로 네. 하던 대로 레귤러 장보다 조금 좋은 시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좋다. 여기로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바로 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대응해야겠죠. 지금 레귤러 장 대응을 한다라고 하게 돼요. 왜냐면 보는 분들이 어니님의 말 하나하나를 주워 담으려고 네.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평소보다 좀 좋은 장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 믿고서 좀 안도하면서 했는데 만약에 네. 이제 뭐 내일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오늘 얘기한 거는 취소인가요? 취소 같지는 않아요. 않아요? 네. 어. 이렇게 이런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레귤러 장의 일반적인 모습 대응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네, 어차피 이거는 여기도 있었던 그런 흐름이니까 네. 이런 데서도 있는 흐름이니까 정도로 네. 근데 진짜 이런 게 다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아 내가 틀렸구나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죠. 네. 네. 그 틀려서 나중에 야 임마 이럴 것도 아닌 게 어머님이 네. 저거 맞추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대응 자세, 뭐 네. 공격과 수비를 임하는 그런 기준점을 그냥 말씀하신 것 뿐이니까 지금 네. 상황에서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훅을 걸면서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저는 이 상황이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이 되어 있는 금액을 내줄 생각이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 네. 여기서 처음부터 공격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이게 한 번 잘 아다리가 맞으면 수익이 잘 나오면 경거망동하지 않으면은 그 수익의 규모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 주식인 것 같네요. 그렇죠. 실력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뭐 지수가 2000을 지지하네, 뭐 코스닥이 600을 지지하네, 뭐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내려놔도 될까요? 그런 기준도 되게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게 저희가 또 구간 나누기라고 본다면 지수의 구간 나누기인데 이런 게 네.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해당 구간에 오면요. 저도 그때는 어떤 적극적인 거를 취하기보다는 조금은 봐요. 그때는. 그거를 600 버틸 거야, 무너질 거야, 이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 근처로 오게 되면요. 포지션 하나하나에 조금 시간을 주죠. 더 보고, 더 판단하고, 더 지켜본 다음에 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는 함부로 훅 걸지 않고, 뭐 요 정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000 살짝 깼을 때 이럴 때 그냥 지켜봤던 것처럼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훅을 안 거는데 지금은 걸어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노멀한 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름 매매를 해 나가는데 요 선까지 가까이 오면 네. 그러면 그때는 뭐 여기서는 막 홈런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래요. 언니님은 그럴 때가 있나요? 막 홈런을 노리는 거를 자리 보고 홈런 노리진 않아요. 저는. 어떤 자리가 와도 네. 그- 어떤 자리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구장이에요. 네네. 야구장,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밥이에요. 아, 얘가 던지는 직구는 나는 홈런 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팀이 한 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네. 홈런을 노리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4대 0에서 홈런을 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2점이라도 확실하게 쌓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는 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상대방 투수가 던지는 공을 나는 홈런 칠 자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타 칠 자신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제 성향은 안타 먼저 쳐가지고 역전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홈런을 노렸다가 그 기회를 날리면은 더 길게 돌아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날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안 온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400까지는 안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온다면, 진짜 만약에 네. 온다면, 네, 그러면은 이때 언니님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제가 이제 언니님 얘기 듣고 뭐 반발이 된다던가 사람들이 으잉? 할 거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건데, 이때 당시가 딱 와서 여기서 홈런 치려고 막 현금도 네. 있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야. 그럼 여기다가 네. 먹방해갖고 막 홈런을 노리는 것보다 언니님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나한테 이제 그냥 그 자체로 유리한 환경이니 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내내 계속 안타 치면서 먹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겠네요, 실제로. 만약에 400을 가도. 네. 오히려 홈런 노리는 건 이 정도 됐었으면 한 이런 데서 홈런을 노리겠죠. 자리는 오히려 더 안 좋겠죠. 이쯤 되면은 이미 다 역전했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유까지 생겼을 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크게 한 방 홈런 하는 것도 해보려면 하나요? 네. 하시긴 하는구나.
네,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네. 제가 이제 홈런을 노린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수익금을 잘 했다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수익을 냈고 그 다음 달에 또 그에 준하게 아니면 한 3달 정도 그렇게 내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네. 근데 그 7천만 원을 아예 그냥 공격성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에다가 넣는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지수 400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그냥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제 나의 내 스코어구나. 내 스코어와 네. 내 환경과 그게 설령 지수 최고가 찍었어도 저는 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지수 최고가 찍으면은 그죠? 얘가 지금 2000에서 400 내려오는 것보다 얘가 다시 2600 돌파하고 2700 아니면 3000에 준하게 가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니님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세 추종을 하는 그런 트레이더의 관점이 좀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거에. 근데 좀 한 방을 노리는 뭐 10배 먹고 100배 먹는 그런 소위 그런 투자자의 관점, 그런 게 투자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네. 뭐 이런 데서 이제 한 큰 베팅을 한다 이런 게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테니까. 네. 그분들은 그럼 지금 이거 보고 있으셔도 안 되고 주식에 지금 관심 꺼야죠. 이때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 네. 그때 시작해야죠. 네.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건. 네. 그때 근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9시 뉴스에서 증시 망한다고 난리 날 텐데. 죽는 사람 막 나오고 그럴 텐데. 네. 네. 그때 이때가 기회야 하고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언니님은 이때가 가도 꼴딱 망하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이 어떠세요? 힘들겠죠, 저도. 이거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겠지. 그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네. 힘들었다가 다시 이런 파동이 올 테니까 이때 다시 만회를 하시겠지 뭐. 네. 네. 저도 그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 영상 설명란에다가 저희 말하면서 언급했었던 그런 다른 예전 영상들 몇 가지 같이 적어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그리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주식빌더 공유 카페 오셔서 가입하셔서 거기 회원분들이 또 뭐 활동을 좀 최근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같이 보면서 힘내서 정보 주고받고 좀 자극을 받으면서 하시면은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뭐 혼자서 막막하게 좀 고민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 투자 클럽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실력 쌓으면서 수익금도 이제 내는 그런 방안 모색할 수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